IR룸 결산 영상 제2화. 지난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들의 IR 준비 전략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2화에서는 IR 실전 세부 전략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IR룸 제작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MC를 맡고 있는 범PD 박경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R룸에서 투자자 1 담당했었는데 오늘은 범PD님과 함께 MC를 맡고 있는 임팩스퀘어 도현명입니다. 대표님, 지난 영상에서는 그동안 IR룸 주요 장면 중 IR 준비와 관련된 영상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한번 봤었는데요. 오늘은 세부 전략이라고 했는데 어떤 영상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업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상대평가인 것 같아요. 이 상대평가라고 하면은 스타트업끼리의 상대평가도 있는 거고 투자사들 간에 이 밸류에이션을 인정해주는 상대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투자사들의 선택인 거예요. 초기 기업 쪽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고 투자사들도 지금 그동안 했던 프랙티스가 있을 거잖아요. 과거 데이터라는 게 있는 거고 현재 상대평가가 있는 건데 트렌드에 빨리 캐치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미니멈 기준들이 있거든요. 미니멈 기준들은 지켜가면서 사실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제일 건강한 시나리오는 차근차근히 진짜 보여주고 내가 인정받을 만큼의 밸류로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자금만 유치해서 보여주면서 커가는 게 가장 건강하고 이걸 성공시키는 시기나 성장된 모습 자체가 비슷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투자자분들도 쉽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또 투자자분들의 말씀대로 상대평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정했다면은 그걸로 이제 끝이 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그러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IR에 참여하시는 애티튜드나 톤앤매너는 굉장히 좋았어요.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 가치를 굉장히 높게 부르셨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회사의 현황 등에 대한 숫자를 창업자가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꿰고 계셔야 되고 저희가 어떤 질문 등을 했을 때 답변 등에 대해서도 좀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설명 등이 좀 되는 게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표님, 근데 저희 IR룸에 참석했던 많은 사회적 기업가 분들이 이 기업의 현황을 숫자로 이제 뒷받침한다는 게 결코 쉬워하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하지만 기업이 투자 유치할 때는 받는 돈도 숫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것도 숫자여야 되는 겁니다. IR룸 그 편집본에는 좀 빠졌지만 미 방영본에서 이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멘트가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초기 기업이니까 재무적인 지표는 많이 못 봐요. 지금 단계에서 사실 볼 수 있는 거는 얼만큼 재무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계신지, 하시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임팩트에 대해서 정확히 정량적으로 매저가 가능하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보는 거죠. 그걸 알고 사업을 하는 거랑 모르고 사업하는 게 그래도 좀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정성적인 그런 액션들을 취함으로써 내가 정량적으로 얼만큼을 기대하고 이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사실 보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IR도 물론 시리즈 A냐 극초기 투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다른 재무 추정을 하셔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에는 두 가지 관점을 탑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숫자가 바뀔 때 우리의 매출이 증가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판매 대수냐, 사용자 이용 수냐, 무엇이 우리의 매출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넘버인지를 비즈니스 모델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그 다음 숫자들에 대해서 신뢰가 갑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재무 추정이 성장성에 대한 합리성과 함께 기대도 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너무나 겸손한 일자형 그래프를 본다거나 정말 천천히 성장하는 모델들을 그려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 이 기업의 투자자들이 투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시지 못하는 한계들을 좀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4년차, 5년차부터 재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마련할 수 있는 논리 구조, 비즈니스 모델, 거기에 대한 전략 이것들을 좀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저희가 IR을 또 진행하면서 IR 준비도 잘하시고 구성도 잘하시고 발표도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신 걸 다 못 보여주시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긴장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되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창업가들 많이 만나보면 그 다 성향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라든지 약간 부풀리는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사업을 좀 키우고 사회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돈도 벌고 매출도 이렇게 올리고 뭐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욕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겸손하게 접근하거나 그런 좀 도전력이 생각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에 비해서요. 우리나라의 창업자분들이 많이 겸손하시거든요. 그래서 겸손하셔서 시각적으로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억을 시켜줘야 되는데 기억은 시각화를 통한 기억이 가장 오래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고객들이나 소비자들한테도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시각화하는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뉴스나 자료로 봤을 때는 수익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강조를 하시고 그에 대한 계획들을 잘 어필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나의 사업 동기부터 우선 돈을 뭐 이렇게 버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데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약간 성향이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IR은 약간 퍼블릭하게 약간 우리를 보여주는 거고 기업가로서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약간 미션은 명확히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면을 좀 더 어나운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IR을 할 때만큼은 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자신감을 가져서 내가 자신 있으니 너도 그 자신감을 한번 공유받아라.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임팩트 투자자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ESG에 대한 관심이 또 높은 시기에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도 IR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IR 구성 팁도 조금 달라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도 일반 투자자분들을 만날 때는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별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IR을 구성하고 또 전달하면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어느 투자사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좀 달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임팩트 투자사한테 가면은 재무적인 서스테이너블하게 성장이 가능한지 말지를 뭐 50% 보고 임팩트는 50% 보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근데 일반 투자사한테 갈 경우에는 그런 임팩트 얘기는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지, 어떻게 사업적으로 이득이 있을지라는 메시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유의 사업의 서스테이너빌리티랑 고유의 사업의 그로스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어떤 맥락과 IR에 누가 듣는지에 따라서 그 순서라든지 이야기 조절하는 건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일반적인 창투사한테 사회적 가치를 먼저 얘기하면서 미션과 목적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이 잘 되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만드는 결과와 열매로서 또 생각하는 게 이런 사회적 가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지만 임팩트를 집중하는 투자자들은 도대체 왜 이 사업을 시작하셨나, 문제 제기, 문제의 어떤 발단, 미션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접근과 모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맥락과 투자자에 따라서 조절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IR룸의 장점이 또 다른 기업들의 IR 현장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1회차에 출연했었던 V드림 1회차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IR은 이런 방식으로 좀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여러 면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기업입니다. 인상적인 IR을 남겼던 V드림의 IR 어땠는지 평가 함께 보시죠.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설명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데 우리는 그걸 IT 기술로 해서 플랫폼화해서 이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이런 가치와 도움을 주고 이런 솔루션이 있고 그 결과 이런 성장 곡선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고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까지 하고 글로벌하고 큰 가치 이걸 만들어 나갈 거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스토리와 자신감 있는 발표 그리고 구성이 다 맞춰져 있는 발표를 진행한 팀이죠. IR을 많이 해봤다는 티가 굉장히 잘 나는 팀이에요. 소셜벤처가 해결하거나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 그리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스케일업 세부 전략도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 논리 구조를 만들고 설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IR룸의 결산 영상의 마지막 주제는 그래서 유형별 성장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돈 벌기만도 힘든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임팩트 투자자의 이제 시각 중에 하나인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시장이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이 혁신을 지속하고 이 시장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시장 또는 비취약계층 시장으로의 확대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셜 벤처들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벤처도 그렇지만 소셜 벤처가 특히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요원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케일업의 굉장히 다수의 경우에는 글로벌이 좋은 요인이 됩니다. 특히 소셜 벤처에게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사회 문제의 공통점이 시장의 공통점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소셜 벤처들에게 저희는 해당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구역으로 진출할 방법을 처음부터 고민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글로벌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중요한 확장 포인트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비즈니스 성공,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조건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결국은 뭐 저희가 이제 5트리라고 얘기하는 뭐 기술, 그 다음에 전략, 마케팅, 오퍼레이션 5가지 영역이 좀 골고루 밸런스 있어야 되는데, 마케팅이나 오히려 시장 진입에 대한 전략, 이거를 되게 신경 쓰도록 처음부터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IR룸 결산 특집으로 질환 투자자분들의 꿀같은 조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좋은 거는요, 엑기스 보시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앞뒤 다 보시는 겁니다. 풀 버전을 보셔야 진짜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소백 유튜브 채널에서 IR룸 전편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사회적 기업가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ESG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관계자분들한테도 정말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정말 끝인가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IR룸이 또 디벨롭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까 고민하면서 내년도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거 한 번만 같이 해줄 수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많이 하거든요. 예,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소백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하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